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투자 마을입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정말 모처럼 큰 힘을 얻고 반등을 했습니다. 저도 기분이 매우 좋아요. 저희 고객님들 추천 종목 중에서는 22% 마감한 종목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5%, 10%까지 상승한 종목들도 대부분입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 계좌에서 지금 주식 종목을 갖고 있는데 제가 VIP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료가 좋고 사람들, 트레이더들이라든지 시장 마켓에서 이 종목이 평가를 제대로 받는 종목이라면 지금 하락장세에서 반등이 나오는, V자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누가 봐도 회사는 좋은데 주당 순이익, 주당 순자산을 다 계산을 해봐도 저평가가 돼 있는데 안 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락장에서 V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이러한 옥석주들은 대부분의 큰 폭의 반등을 보여준다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제 여러분들 계좌에서 내가 매수한 종목 중 어떤 거 하나라도 어제 같은 불꽃 반등장에서 하락 마감했다라면 그 종목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손절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벌써부터 그 종목은 많은 시장으로부터 소외된 종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점에서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여러분들 다음 시나리오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증시 10월달 4주 전부터 반등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나스닥 다우지수 반등했어요. 물가 피크아웃 꼭지 찍는다 했어요. 6월 CPI 7월, 8월, 9월 지금 현재 둔화되고 있는데 더 이상 올라갈 만한 이슈들도 없고 이 올라갈 수 있는 받쳐주는 모멘텀도 없기 때문에 물가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어제 CPI 지수 목요일날 발표했어요. 그저께 목요일날 CPI 지수 발표했습니다. 어떻죠? 떨어졌죠. 하락하고 있어요. 피크아웃도 여러분들 꼭지점도 맞춰드렸습니다. 그 다음 코스피 코스닥 반등한다. 저점에 매수해야 된다. 저가에 공격적으로 매수 들어가야 된다. 채널에서 입이 아프도록 그리고 목이 아프도록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제 말 듣고 코스피 코스닥 진짜 바닥 지점에서 놀고 있을 때 매수하셨던 시청자분들 계셨다라면 지금 현재 다시 오지 않은 평단가 잡은 것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 채널에서 맞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단언컨대 객관적인 생각, 뇌피셜로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주접떨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8년째 주식시장에서 리딩을 하고 있고 많은 고객님들이 저의 지침 하나에 자기의 자본 1억, 5억, 10억이 됐든 큰 돈들을 저의 지침 하나로 포트폴리오를 담는데 제가 어떻게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들과 저만의 뇌피셜과 제 한 번에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리딩으로 그분들의 자산을 잠식시킬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있는 자리는 단언컨대 갖고 있는 이 자리에서는 저의 직업적 소명관, 윤리의식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책임도 중요하고 또 이 부분에서는 실력도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그 점에서 저희 고객님들이 저희 주식 투자말을 이용해 주시고 가입을 해 주시는 거 아닌가 단언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객관적인 생각들로 주접떨지 않겠습니다. 오직 많은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통계치를 통해서 그리고 승률이 높은 그런 시나리오들을 여러분들께 분석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코스피 코스닥의 불반등 너무 기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무엇을 지켜봐야 합니까? 어떤 걸 지켜봐야 할까요? 제가 예상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정치, 민주당의 정치적에 대한 그런 사이클은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연방준비제도라든지 아니면 조 바이든이 이끌 수 있는 경제에 대한 어떠한 정책 행태는 이제 힘을 잃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트레이더들은 그 점을 주목해야 돼요. 이제 공화당에서 많은 국민들이 투표를 줬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조 바이든에 대한 행정부 자체에 대한 경제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나라 살림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이제 공화당이 이끄는 미국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화당이 이끄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중간선거 끝났어요. 이제 뭐 상원의원 공화당의 뭐 어느 정도 뭐 이게 막 우리가 예상했던 진짜 압도적인 레드 웨이브는 아니었어요. 뭐 다 휩쓸고 상원 휩쓸고 막 하원 휩쓸고 주지사까지 엄청난 압도적인 투표권으로 승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원과 하원과 주지사가 전부 다 공화당의 승리로 가져왔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년에 있을 증시 그리고 그 다음 차기 대선까지 우리 하락장이 아니라 소폭적 상승장을 기다리고 불꽃 반등을 이제 기다리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춤주춤할 때가 아니에요. 저점에 돼 있는 종목들을 과감히 매수해야 된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들의 투표로 어느 정도 힘을 얻은 공화당에서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뭘 바쁘게 움직이냐? 다음 차기 공화당 리더를 뽑는다는 거예요. 리더를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객관적으로 저는 친 트럼프 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친 트럼프 파인데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안타깝게 됐어요. 자신들의 측근들이 전부 다 이번 이 중간선거에서 많이 좌천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이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의 지금 현재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트럼프를 지지해줄 수 있는 친 트럼프 사상의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차기 대선에서 나올 수 있는, 밀어줄 수 있는, 또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방송에서 중요합니다. 론 드산티스라고 하는 46대 플로리다 주지사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 론 드산티스는 일단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론 드산티스는 플로리다 태생의 예일대의 역사 그리고 정치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법학 박사를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좀 똑똑하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좀 왜 이 사람을 주니어 트럼프라고 하냐면 원래 이 사람 성향이 트럼프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트럼프 덕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트럼프와 러시아의 비밀 거래를 수사하던 로버트 뮬러 당시 특별검사를 맹 비판했고 그리고 그 비판으로 인해서 트럼프에게 총애를 얻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12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플로리다 주지사 후보로 지지를 받아냈고요. 그리고 경선 기간 동안 드산티스는 자녀들에게 트럼프의 정책인 장벽 쌓는 법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라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광고를 계속해서 내보내면서 자신은 친 트럼프임을 연일 홍보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꽂아주고 트럼프의 이 총애를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지금 공화당 사람들은 왜 수장이었던 트럼프를 이전 수장이었던 트럼프를 밀지 않고 왜 이 드산티스를 미냐? 트럼프 대통령의 너무 극단적인 성향 때문에 이 극단적인 성향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부드럽고 조금은 이렇게 수용적인 사람을 지지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당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론 드산티스는 계속해서 트럼프를 제외한 조사에서는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판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보시게 되면 11월 15일 다음 주 화요일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난 깜짝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스포트라이트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점에서 재밌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치가 참 재밌어요. 공화당에서 지금 어느 정도 국민의 투표를 얻었고 이제 리더를 뽑아야 되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벌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탁 치고 올라가려 하고 있는 거를 보셔야 돼요.
지금 많은 중간선거에 다 개입하고 있고 중간선거에 다 스포트라이트를 쏟고 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딱 나서서 나 11월 15일 날 놀라운 일을 발표할 거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주목을 다시 한번 가져가고 있어요. 누구한테 이목하고 주목하지 않게, 론 드산티스에게 주목하지 않도록 본인이 벌써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가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론 드산티스가 차기에 뭐 대선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거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이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한 번 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밀어줄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 해서 본인이 출마할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해요. 그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케이 알아. 우리 트레이더 입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주식시장 좋아지잖아. 다우, 나스닥 지수 떡상할 거야. 지금 공화당의 승리만 해도 이 다우 지수가 거의 다 회복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더 회복하고 더 상승하겠죠. 그렇다면 이 드산티스, 이 론 드산티스가 그러면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론 드산티스가 된다라면 주식시장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아예 백지 상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시나리오를 많은 거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주식하면서.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된다라면, 차기 대선이 만약에 지금의 현재에 대한 정책, 통화 정책에 대한 성향이 이전에 있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비슷하다라면,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면, 여러분들 아무리 공화당이 승리를 했다라고 해도 주식시장 어렵겠죠. 하지만 이 사람 성향을 빨리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경제적 성향이 어떨까요? 일단 연방 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이 사람은 이 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하나다. 지출을 줄여야 된다. 지출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촉발시켜서 많은 일자리들을 늘려야 된다. 미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웬만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잡다한 지출들을 막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사람 성격 자체도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공화당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민주당은 어떤가요? 복지 혜택 늘리죠. 돈을 뿌려서 일자리 창출을 늘리는 거예요. 민주당의 딱 자기가 원하는 그런 거는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정부가 돈을 많이 뿌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만 이 사람 하는 말이 공화당입니다. 정확하게 공화당이에요.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국가의 예산과 모든 거를 지출을 줄이고, 그래서 예산을 줄인 후에 그리고 경제 성장을 촉발시킬 만한 것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이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초당적 차원에서는 FED, 연방준비제도는 걸림돌이다. 여기서 별표, 핵심, 진짜 여기서 다 치셔야 돼요. 빨간 줄 다 치셔야 돼요. 오늘 방송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초당적 차원에서 FED, 연방준비제도는 걸림돌이자 문제점이다. 따라서 FED는 감사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되어야 한다. FED도 일을 잘하고 있는지, 쟤네들이 정말 저 방향성으로 갔을 때 경제적으로 우리가 피해가 없는지 맞는지를 얘네들도 감사해야 된다. 감사제도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도널드 트럼프가 돼도 좋고 드산티스가 돼도 좋다. 따라서 2023년도 소폭 반등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아니죠. 금리 인상에 대한 인하 소식이 들릴 수 있어요. 공화당이 지금 현재 상원과 하원, 주지사까지 이렇게 우러러 있는 가운데서 야, 금리 너무 높다. 금리 인하해라. 그러면 주가지수 개폭등하는 거예요. 따라서 2023년도에 제가 2023년 불꽃 반등 나온다, 불반등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점도 그 점이라는 거예요. 그걸 간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드산티스는 2017년도 세금 감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고용법 투표를 해서 극적으로 낮은 세율을 해서 자본 투자의 완전한 지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화당의 뭐 우위를 차지를 했고요.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 선거는 이제 넘어왔어요. 공화당의 승리로 넘어왔고, 이제 공화당의 승리를 넘어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더 이상 하락보다는 상승의 확률이 높아요. 내년부터 뭐 하원의원에서 상원의원에서 입법을 뭐 제출하거나 아니면은 뭐 제정을 하거나 국가에 대한 수행을 했을 때 금리 너무 높아서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발언만 해주더라도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공화당의 이제 리더를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도널드 트럼프가 됐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론 드산티스가 됐든 우리 트레이더 입장에선 매우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내년 2023년도, 2024년도에서 이제 공화당에서 어떤 차세대 리더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누가 되든, 지금 지지율 1위를 받고 있던 드산티스가 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그럼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총 6년간 주식시장은 활발하고 상승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면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전 계속해서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언제 쫄리듯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족밥 같은 제 이런 뭐 스탠스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FED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이나 자기가 금리 인상을 그렇게 해놓고서는 뭐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할게요. 이런 병신 같은 애들과는 전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전문가란 승률과 확률로 통해서 제대로 된 리포트를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가이드라인이 여러분들의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문가인 거예요. 도덕적인 해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투명해야 되죠.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주식 투자 마을에서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내년 2023년도 상승장을 비롯해서 2024년도 공화당의 대선 리더가 누가 됐든 어떤 리더가 산출이 되든 상승장에 계속한 상승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면 차기 주도주는 무엇인지, 그리고 차기 이 상승 거대한 캐시 플로우의 완전히 옥석이 어떤 종목인지 발빠르게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걸 못하신다라면 저희 주식 투자 마을 박대훈 대표에게 오시면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